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민석기입니다. 오늘은 점유권 파트를 해볼 건데요. 물권법 강론에 들어가면서 좀 암기사항이 동반되어야 되는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점유권은 용어 위주로, 그리고 또 암기사항들은 반복적으로 보면 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간접점유자와 점유보조자라는 용어가 되겠는데요. 자, 이 간접점유자와 점유보조자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기초 용어이긴 하지만 1월 달에 빨리 잡아서 3, 4월 달 이후에는 이 용어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일단 간접점유자라고 하면 타인에게 점유를 하게 한 자. 그래서 실제로는 점유라는 행동, 사실상 지배라는 행동 하지 않는데 근데 법적인 점유권이 간접으로 인정되는 자고요. 자, 그리고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점유보호청구권도 세트로 인정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하는 이 자력구제권, 이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점유보조자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럼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는 하지만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가 되겠고, 자, 법률적 점유권이 없으니까 보호받을 필요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점유보호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없겠고요. 자, 다만 현장에서 점유자를 도와주면서 자력구제권 정도는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항목들을 좀 외워서 하기보다는 점유권이 인정되니까 점유보호 청구권도 인정된다. 또 점유권이 부정되니까 점유보호 청구권도 부정된다.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간접점유자도라고 하면 간접점유자도 어쨌건 점유자니까 그러면 점유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점유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권리가 있으니까 보호받을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자,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점유보호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같은 형태의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 임대인이라고 했습니다만 자, 이 임대인은 점유관계에서 보면 임차인에게 점유를 하게 한 자. 자, 그러면 간접점유자랑 같은 개념이 되겠고요. 자, 같은 개념이라면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가 아니라 갖는다가 돼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출제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간접점유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임대인이라든가 또는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월달 단계에서는 간접점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보호청구권 잇따로 이어서 할 수가 있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조금 더 다른 표현을 보시면 3번 질문 볼게요. 자, 전세권 설정 계약에 따라 전세권자에게 건물의 점유를 하게 한 자. 자, 그러면 점유를 하게 한 자.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전세권자에게 점유를 하게 한 자라면 전세권 설정자가 될 텐데 여기서는 설정자라는 표현보다도 점유를 하게 한 자니까 간접 점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권이 있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문장도 변형을 해본다 그러면 2번 문장처럼 점유보호 청구권을 갖느냐라고 물어보면 점유보호 청구권도 가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지금 보여드린 세 개 지문은 전부 다 기출지문에서 가지고 온 건데 자, 그러면 내가 표현상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간접점유자, 임대인 또는 점유를 하게 한 자, 자, 이런 표현들이 달라졌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용어가 정확하게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4번 보시죠. 자, 타인의 지시를 받아라고 했어요. 자,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하는 자가 되겠는데 자, 그러면 점유 보조자가 되겠네요. 보조자. 이 표현을 눈에 익혀야 되겠습니다.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지배를 하는 자. 자, 보조자라고 하면은 점유권이 없는 자가 되겠죠. 그죠? 자,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다 보면 점유보호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없다가 되겠네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권을 보호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자, 그럼 점유권이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거라서 점유권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점유보조자. 여긴 대놓고 이렇게 점유보조자라고 줬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점유물에 대해서 권리는 없지만 자력구제권. 자력구제권이라고 하면
자, 누군가 점유를 뺏어갔을 때 경찰 부르고 이렇게 소송하고 이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력구제권의 핵심은 항상 그 현장에서 자, 즉시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자, 그럼 현장에서 즉시 해야 되는 권리니까 현장에 있는 보조자가 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자, 이 점유 보조자가 하는 행동 중에 다른 건 권리가 없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만은 자력구제권만큼은 좀 암기를 통해서 별도로 자, 이건 현장에서 하는 게 중요한 거다. 여기 핵심을 두고 좀 봐두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외우더라도 1번, 2번, 3번 지문은 용어가 정확하게 되면 별도의 암기가 필요 없는 지문으로 관리가 돼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보시죠. 자, 두 번째 주제는 점유의 태양, 특히 자, 이 선의 악의 또는 자주, 타주 점유에 관한 개념이 되겠는데 자, 이 부분이 개념이 또 잘 잡혀야 자, 이걸 기반으로 하는 취득 시효라든가 또는 점유 회복 관계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용어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일단 자주 점유를 초기에 학습하실 때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자주는 소유를 하려는 의사가 있는 점유. 한자로 쓰면 뭐 스스로 자, 주인주 쓰기는 하는데 근데 자,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소유를 하려는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타주는 소유를 하는 의사가 없는 점유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에는 권원의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권원의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운영해서 암기사항을 좀 줄이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관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점유 성질에 관련해서 방금 얘기했던 그 자주, 그리고 평온, 그리고 공연, 선의 부분까지가 점유를 하면 당연히 추정이 되는 항목이 되겠고요. 자, 여기 자주, 타주 분쟁이 생길 때에는 자주로 추정, 증거가 나와야 타주로 인정되는 거고, 자, 평온, 공연한 것으로 추정, 자, 이게 평온하지 않고 공연하지 않다는 증거가 나왔을 때에만 하자 있는 점유로 될 테고요. 선의 점유로 추정, 그렇기 때문에 악의 점유자라는 게 밝혀져야지만 증거가 나와야지만 악의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이 됐는데 무과실에 관한 언급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과실은 추정되는 항목이 아니다. 이 부분 항상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또 자,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했을 때 본권의 소라는 건 이제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선의가 악의로, 자주가 타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일단 자,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부분은 소 제기 시부터 소송이 들어왔을 때부터 자, 자기가 권한이 없다는 거 알면서도 버텼던 걸로 생각해서 악의로 바꿔줍니다. 자, 차후에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건 판결 확정 시부터 바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 시점에 관한 판단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도록 하죠. 자, 자주점유란이라고 뜻을 물어봤어요. 자, 자주점유란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판례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함정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소유권이 있을 필요도 없고 또 네, 소유권이 있을 필요도 없지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도 아니라고 판례는 분명히 말을 하면서 소유를 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자주점유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의사라는 말과 믿고서라는 말이 뭔가 비슷한 말 같은 느낌이다 해가지고 이 지문을 맞는 지문 처리를 하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판례는 분명히 믿고서라는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 소유를 하는 의사를 권원의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설명을 위해서 제가 단계를 좀 구분해 드려서 잠깐 설명드리면 자, 어떤 매수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매수인이 점유를 넘겨받고 그 이후에 등기를 하고 자, 이렇게 그럼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등기를 했더라도 무효면 소유권 취득이 안 될 수 있고 또 등기를 해서 소유권 취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판례는 이 소유권 취득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기준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자, 등기를 하지 않아 버리면 소유권이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기가 힘들죠. 등기는 일단 했을 때 유효면 소유권 취득이 되고 무효면 안 되고 하겠지만 적어도 등기를 하기는 해야지
아, 나는 소유권 취득을 했겠구나라고 믿기라도 할 텐데 등기조차 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있다고 믿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매수인이 이렇게 점유를 하는 순간부터는 아, 이 사람은 소유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 매매계약이라는 권한의 성질에 따라 자주로 인정을 해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가 아니라 소유를 하려는 의사가 있는 점유 정확하게 기억이 돼야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러다 보니까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이 하는 점유라고 했는데 자, 미등기면 소유권 절대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믿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매수인이죠. 우리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자, 매수인이 하는 점유는 소유를 하려고 점유를 개시한 것이기 때문에 자, 매수인은 항상 자주 점유가 됩니다. 시작부터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위조등기나 무효계약을 통해서 내가 매수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안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은 이상 매수일의 목표는 항상 소유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를 안 했더라도 이 부분은 무시하고 자주 점유에 해당이 된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임차인의 점유를 상속한 자의 점유라고 했는데 일단 이 임차인의 점유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임차인은 본원의 성질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타주 점유를 하는 자가 되겠죠. 자, 그럼 타주 점유자를 상속을 했는데 그러면 상속은 포괄 승계니까 이게 포괄 승계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상속인은 이 기존의 점유자의 성질을 동일하게 상속을 받아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 점유에 해당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상속인은 타주를 상속하면 타주, 자주를 상속해야 자주가 되는데 지금은 타주를 상속했으니까 타주 점유가 돼야 하겠습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리고 4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는데 자, 소유의 의사는 추정이 되는 게 맞죠. 선의 점유도 추정이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과실 없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과실 없이가 들어가는 순간 이 지문은 전체적으로 X가 된 형식이고요. 자, 꼼꼼하게 챙겨 주시되 항상 이 무과실 추정된다는 얘기가 들어가는지를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선의 점유자가 본권의소에서 패소를 하면 자, 그러면 선의였던 사람이 패소를 했으니까 성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 그럼 악의 점유자로 바뀔 거다. 이렇게만 읽으면 틀린 자리가 없어 보이죠? 자, 근데 항상 이 지문은 이 언제부터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체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선의가 악의로 이렇게 바뀌는 건 소송이 들어왔을 때 이미 알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바뀝니다. 그러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은 무과실 얘기를 확인하지 않으면 5번은 시점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으면 틀렸다는 느낌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이 지문은 법조문으로 내는 출제 지문인데 항상 문제가 되는 이 표현들을 잘 체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보시죠. 세 번째 주제는 점유 회복 관계입니다. 조문에 대한 암기가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뭐 당장 마무리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기억이 될 부분이 되겠고 일단 점유 회복 관계가 점유자가 권한 없이 점유를 하다가 회복자에게 점유를 돌려줄 때 과실은 돌려줄 건지 안 돌려줄 건지 또 멸실 훼손시켰을 때 손해배상 책임은 얼마를 질 건지 또 비용에 대한 상환 청구권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정산할 건지 세 가지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히 해두고 자, 과실은 선이면 취득, 악이면 반환 이렇게 선의, 악의로 구별하고 자, 멸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선의, 악의도 구별을 하지만 선의 점유는 다시 또 자주, 타주로 구별을 해서 자, 여기에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암기하라고 했을 때는 이 선의, 자주 점유만 좀 정확하게 이 선의 자주 점유만 정확하게 기억해서 선의 자주 점유의 경우에만 현존이익 한도 배상이고 타주 또는 악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자 아예 권한이 없는 거 알았거나 또는 타인이 주인이라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런 모든 손해배상이다. 그래서 암기는 선의 자주만 꼼꼼하게 외워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외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은 선의, 악의는 구별 없이 자, 모두 다 가능하게 운영되고 다만 이제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 청구하는 방법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선의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의 경우에도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출문제에서 사용된 일종의 함정 지문입니다. 자, 지금 과실 취득을 물어봤기 때문에 타주점유자 이 부분은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고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과실에 관한 얘기는 선의 악의만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이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선이면 취득, 악이면 반환 이런 기준으로 봐주셔야 되겠고. 자, 2번입니다. 선의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의 경우에도 점유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현존이익 한도로만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손해배상을 물어봤죠. 손해배상을 물어봤을 때는 선의만 보고 판정을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선의도 중요하지만, 자,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도 봐야 되겠습니다. 자, 1번하고 2번 지문이 구별이 될 수 있도록. 과실에서는, 과실취득 문제에서는 선의 악의만 중요한데, 자, 손해배상에서는 선의 안에서도 다시 자주 타주 구별이 필요하고 타주 점유자로 밝혀졌다면 그러면 현존이익 한도라는 지문은 틀렸죠. 그죠? 모든 손해 배상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럼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비슷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는 조문들에 대한 암기사항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어느 부분을 어떻게 틀린 지문 만들 것이다 라는 걸 좀 예상을 하시고 보신 다음에 연습을 통해서 몇 번 틀려보다 보면은 지정된 자리가 보일 수 있도록 훈련이 되면 되겠습니다. 3번. 자기점유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 행사를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물어봤으니까 선의 악의는 또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이 선의 악의를 구별하는 건 과실취득 문제나 손해배상 문제에서만 구별하는 거고, 자, 이 비용 상환 청구권에서는 악의자라고 못한다는 건 없습니다. 심정적으로 악의자면 못하겠다라는 느낌이 들 뿐인 거예요. 다른 데서 악의자가 뭔가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고려사항이 아니다.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출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4번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 나 이거 어디서 이거 봤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말도 그럴싸하고, 자, 그런데 이 문장은 어디서 봤죠? 그렇죠?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서 나왔던 문장입니다. 자, 눈에 굉장히 익었기 때문에 생각 없이 느낌으로 보면 인정된다가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이 지문은 유익비 지문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필요비는 가액 증가 현존과 상관없이 청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어떤 깊이 있는 이해를 요하는 뭐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자, 정확한 암기와 구별, 그리고 선의 악의만 구별하면 되는지, 자, 자주타주도 구별해야 되는지, 또는 선의 악의 구별이 필요가 없는 건지, 또 해당 문장이 필요비 지문인지 유익비 문장인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린 객관식 시험이라서 어차피 지문은 주어질 거기 때문에 암송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내가 구별해야 되는 포인트를 연습을 자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한 6월 정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일종의 반환 청구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인데 점유권을 위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고요. 자, 다만 이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의 규제가 없지만 자, 소유권에는 없는 규제가 한 3가지 정도 크게 작용되고 있고 점유권은 굉장히 약한 형태의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가 침탈이 된, 뺏긴 경우에만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소유권에는 없던 규제죠. 소유자는 어떤 경우에든 가능한데 점유자는 침탈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자,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를 아예 하지 말아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에요. 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현재 점유자 누구에게나 하겠지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까지 점유가 넘어갔다면 이 특별 승계인도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 사람에게 넘어간 물건은 소유자가 반환받을 수 있으니까 점유자는 자, 이제는 손을 떼는 방향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 제척 기간으로 빨리 하게 되어 있고 출소 기간으로 소송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도 굉장히 짧아서 1년밖에는 안 줘요. 점유권이 손을 떠나면 바로 사라지는 모양새를 갖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신속하게만 하고 만약 1년이 지났다면 소유자가 반환 청구를 하면 되니까 점유자는 손을 떼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자, 문제에서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점유자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가 침탈될 경우에만 인정된다. 자,
소유물 반환 청구가 아니라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니까 침탈만 된다. 맞는 지문이죠. 자, 2번입니다. 점유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점유를 이전해 준 것이라면 점유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느냐 했는데, 자, 기망행위에 의해서라고 하면 이건 침탈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자, 기망은 사기를 말하는데, 사기는 분명히 속여서 스스로 물건을 넘겨주게 만드는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이라고 다 침탈은 아니에요. 침탈은 절도나 강도 같은 몰래 또는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기망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인정될 수 없다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기출 지문인데요. 기망이라는 게 나쁜 짓이다라는 느낌만으로 그냥 풀다 보면 잡아낼 수가 없는데, 기망은 침탈이 아니다 라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침탈이 아니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에만 하는 거니까 인정될 수 없다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3번, 점유권자는 점유물을 절취한 자로부터 목적물을 선의로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는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보시죠. 자, 절취한 자는 따로 있어요. 근데 그로부터 선의로 매수를 했다. 그럼 특별승계인이죠. 대략 그려보면, 자, 갑이 점유하는 어떤 물건을 을이 절취를 했고, 그걸 또 을이 병한테 팔아서 결국 병이 선의의 매수인, 자, 특별승계인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이 돌려받고 싶겠지만 앞에는 침탈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뒤에 부분은 병이 침탈을 해간 것도 아닌데다가 점유권을 가지고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까지 돌려받으면, 그러면 병의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으니까 소유자가 와서 병이 가져간 물건을 돌려받는 건 둘째 문제로 하고, 갑은 이제 여기서는 행사를 하지 못한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이렇게 선의의 특별승계인한테까지 물건이 넘어가면 행사하지 못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자, 물건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즉 점유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려는 사람이 선의의 매수인이다.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죠. 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행사하지 못한다. 맞겠죠, 그죠? 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이런 시간적인 규제가 없습니다만, 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확인이 잘 안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 1년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제척기가 1년이니까 중단도 없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면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한다가 되겠습니다. 5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자,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1년이라는 기간이 출소기간, 그렇기 때문에 소송 외의 방법, 자, 그러면 소송 안 하고 다른 방법이라는 건데, 이렇게는 행사를 할 수가 없다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 출소기간이 걸려있는 권리들은 전부 다 소송으로만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출소기간이 걸려있는 권리는 우리 민법 시험 범위에서는 이 점유보호 청구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에는 소송상으로 판사 보는 앞에서 확인받아서만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문제를 푸실 때, 자, 항목이 3가지, 출제 주제가 3가지 정도밖에는 없는 거라서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에 이렇게 1번 지문에 보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 자, 그리고 2번도 보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 자,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렇게 모든 지문에 나와 있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또는 뭐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항상 이 3가지 주제에 관해서 확인을 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제 출제 포인트가 정확하게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점유권에 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 자료에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소유권 관련된 부분은 오늘 6회차 복습 자료에 넣진 않았고 7주차 자료에 포함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부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빨리 개념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주제들 위주로 일단 먼저 드리고 있으니까, 자, 차근차근 기다려 주시면은 좀 어려운 내용들도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